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산세의 과세 요건에서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과세 표준입니다. 교재 457페이지 세 번째 과세 표준. 자, 당연히 과세 표준 재산 가액이 되겠죠.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 때리는 거죠. 그러면 그 재산 가액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두 개로 구별이 되어 있죠. 자, 토지, 건축물, 주택, 우리 부동산의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에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해줬죠. 자, 거기다 검정펜 밑줄 봅시다. 시가 표준에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에 반해서 선박하고 항공기의 과세 표준은 그냥 시가 표준이죠. 자, 시가 표준에 검정펜을 밑줄 자. 그래서 이 두 개로 구별해야 되는데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냥 시가 표준에 보면 편할 텐데 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해주게 될까요? 그거는 이제 공정시장이다. 그러면 시장이 반영된다는 개념이 되겠죠. 공정한 시장이 반영된다. 자, 토지, 건축물,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거래가 그래도 빈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동적인 시장에 의해서 그 변화폭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표준액이라는 이제 그죠? 공적 주체가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시장의 역동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뭔가 좀 그걸 좀 반영하기 위해서 곱해주는 게 바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다. 현실적인 걸 반영한다 이거죠. 그렇군. 자, 그에 반해서 선박 항공기는 역동적인가요? 비행기 오늘 뭐 한 대 팔고 두 대 팔고 막 이렇게 하나요? 그러면 이제 비행기 대리점 오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시가 표준액. 그렇게 나눠졌구나.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다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토지, 건축물은 100분의 70%죠. 그리고 주택은 100분의 60, 가로 그 시행령권만 보시면 돼요. 60%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70, 100분의 60 검정펜으로 위주로 봅시다. 다음에 이제 세율입니다. 세율. 자, 세율. 자, 세율은 크게 표준세율, 특례세율, 중과세율 이렇게 나눠져요. 표준세율, 특례세율, 중과세율. 그래서 458페이지 그 세율에다 빨간 펜 밑줄 하시고 표준세율에다 파란 펜. 459페이지 밑쪽에 괄호 2번에 중과세율의 파란 펜. 다음 페이지 46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이렇게 되어 있죠. 괄호로 하시고요. 특례세율이라고 합시다. 특례세율이라고 적어줍시다. 특례세율.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표준세율은 458페이지에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탄력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러죠. 탄력세율. 자, 이거는 412페이지 우리 조세 총론 파트에서 이미 슬쩍 봤죠. 412페이지 맨 밑에 세율 보니까 탄력성에 따른 구분, 그래서 기억번에 표준세율 해서 과세권자가 가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이다. 그래서 얘가 뭐예요? 우리 재산세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50%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탄력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토지, 건축물, 주택 이렇게 나눠놨죠. 자, 토지, 건축물, 주택 검정펜으로 밑줄 하시고 토지는 우리 이미 다 봤습니다. 460페이지에서 이미 다 정리했죠. 세율, 그렇죠. 그래서 분리는 저율, 고율, 합산은 별도, 종합상. 그래서 누진세 위쪽에 분리는 뭐예요? 차등 비례세율. 나머지 합산은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죠. 그다음 건축물 봅시다. 건축물은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은 1000분의 44% 고율이죠. 고율. 중과세율을 때리는 거죠. 한마디로 중과세율이 사실은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 그냥 하나 넣어놨습니다.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럼 토지는 어떻게 돼요? 얘들의 토지는? 그렇죠. 당연히 토지분, 그죠?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죠. 그래서 위에 토지분에서 차등 비례세율에서 고율이 있죠. 4%. 그게 되겠죠. 그 다음에 건축물의 니은번에 특별시, 광역시, 시 지역 안에서 관계 법규에 의해서 주거지역 및 조례를 정한 지역에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1000분의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의 건축물은 1000분의 2.5입니다. 그래서 0.25%가 되죠.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보통 기준세율이다 이렇게 그러죠. 재산세 기준세율이다.
그 다음에 주택은 별장하고 그외 주택을 구분하여 차등 세율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두 개를 차등을 준다는 거죠. 세율은 뭐예요? 이게 별장은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고 별장 외의 주택, 고급 주택을 포함해서 초과 누진세율 0.1에서 0.4%죠. 즉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주의할 것은 이 주택이 뭐죠? 일반 주택하고 고급 주택 구별이 없다는 것이죠. 똑같이 누워 자니까 보유하는 동안 똑같이 누워 자니까. 그러나 이제 취득할 때는 똑같이 취득하는 게 아니죠. 아무나 취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는 구별을 했죠. 그렇죠? 취득세는. 그래서 취득세는 우리 431페이지 보면은 주택을 고급 주택 구별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점을 구별해야 되겠죠. 취득세, 재산세에서 고급 주택을 취득세는 고급 주택을 진짜 보는 거죠. 여기는 뭐예요? 그냥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재산세는 그냥 주택으로 본다는 것. 다음에 이제 중과세율 보겠습니다. 459페이지 중과세율 파란펜 밑줄 하시고요. 자, 검정펜 과밀 억제권역에다가 검정펜 안 끝에 쭉 보시면 안에서 안 있죠? 안에다가 그래서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자 검정펜 공장 신설 증설에다 검정펜 공장 신설 증설이에요.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그거 넘겨받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신설 증설하는 경우 뭐를 공장 건축물에 한해서만이죠. 그죠? 토지나 해당 사항이 없어요. 공장 건축물에 한해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이라고 했죠. 공장 건축물이에요. 토지는 아니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자 검정펜 최초의 과세 기준일부터 5년간 검정펜 몇 년간이요? 5년간 일반 세율 우리가 일반 세율 기준세율을 0.25%로 했죠. 그래서 1000분의 2.5에 100분의 500 즉 5배에다 검정펜 해당하는 세율 즉 뭐예요? 자 검정펜 1.25%를 중과해서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밑에는 한번 참고서를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가 재산세 460페이지에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특례세율이다 이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도시계획세라는 게 있어요. 도시계획세. 도시에 이제 뭐 소방설비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러죠. 그걸 이제 도시계획세로 충당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지고 지금은 다 뭐냐면은 이렇게 특례세율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없어졌지만 그 본질은 그대로 전속이 돼 있는 거죠. 과세권자가 세금을 없앨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금 늘렸으면 늘지 없애지는 않겠죠. 오케이. 그래서 옛날 도시계획세를 특례세율로 이렇게 빼놓은 거죠. 자, 1항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지역 중에서 그 안에 있는 그렇죠?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합세액을 합산해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보니까 2호에 보니까 토지 등의 과세표준자 검정펜 밑줄에서 1,000분의 1.4 1,000분의 1.5에 1.4에 1.4입니다. 를 적용한 산출세.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옛날 그 도시계획세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도시적 아닌 거, 우리 시골 같은 경우는 뭐 소방 설비 필요 있나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지만 불 난다. 그러면 이렇게 소방차 오나요? 너무 시골에서 안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마을 주민들이 그냥 개울가에서 물 길어가지고 이렇게 탁 줄 서가지고 바가지에다 이렇게 탁 확 뿌리고, 응? 마을 주민이 소방관이죠. 저는 실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그게. 어렸을 때. 친구는 그냥 바가지로 야단 맞죠? 친구가 부실려가지고. 불장난하다가. 자, 이렇게. 그래서 2항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00분의 2.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르게 또 정할 수도 있다. 뭐 1항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없는 토지는 뭐 제외한다 또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세율까지 봤고요. 이제 비과세 보죠. 비과세 462페이지 비과세에다 파란펜으로 밑줄을 쫙. 비과세는 이제 잘 여기서 물어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 어쩌다가 보기 하나 정도 나올 수가 있죠. 자, 1항이 이 국가 등의 비과세고요. 2항이 뭡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아니 국가가 사용하면 국가 거니까 국유니까 당연히 비과세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요 재산이 뭐예요? 국가 게 아닌데 일반 개인이나 기업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입주를 하는데 그냥 그 양반이 공짜로 쓰라는 거야.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꼭대기 같은 경우. 꼭대기가 왜 그러세요? 만약에 거기에 이렇게 공공시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유동인구가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유동인구가 많아져. 밟는 게 많아. 사람 명동이 왜 땅이 비싸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런 걸 위해서 얼마든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국유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공짜로 쓰게 해줬다. 그럼 당연히 국가도 과세권자도 염치가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재산세 안 걷을게. 오케이? 그런 말입니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당연히 뭐예요? 아니 기브앤테이크죠. 과세권자도. 그러니까 뭐예요? 유료로 그래? 유료로 쓰라고? 그래 쓰긴 쓴다. 그렇지만 뭐예요? 너 재산세 내.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재산세를 부과한다. 여주시에도 이제 시가 됐네요. 거기 보면은 여주시청 별관이라고 있어요. 그 개인 그 건물이 군청 앞에 이렇게 군청이라는 시청 앞에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별관으로 들어가 있어요. 유료일까요? 무료일까요? 몰라요. 자, 여하튼 우리는 몰라도 뭐예요? 유료면은 재산세 부과하겠다. 무료로 공짜로 쓰게 하면은 재산세 비과세다. 이런 거죠. 그 다음 3항해 봅시다.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재산 보니까 뭐예요? 뭐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도 쭉 보면은 뭐예요? 그 다음에 3호도 그 다음에 2호의 산림보호구역, 그 다음에 뭐 그럴 만한 비과세 할 만한 사유가 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임시로 사용하기 건축된 건축물로 재산과세 기준일 현재 1년 미만, 임시 사용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을 안 보겠다는 거죠. 1년 미만이면은. 그 다음에 비상 재해 구조용, 뭐 무료 도선용, 선교 구조용, 뭐 이렇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본전이 전마용으로 사용하는 선박. 선박답지 않는 선박이다. 그죠? 그 다음에 5회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 중 철거 없는 거죠. 건축물 아닌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다 비과세다. 그런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이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뭐예요?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겠다. 비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세 번째 부가징수입니다. 부가징수 빨간 펜으로 빗줄을 하시고 출제자들은 오른쪽 보니까 납기가 중요하죠. 보통징수 세무이니까 그래서 그 시기를 암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파란 펜 밑줄로 있어 과세 기준일 납기. 그래서 과세 기준이 6월 1일이 되겠고요. 납기는 언제까지 내야 되냐 이거요.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 주택은 뭐예요? 토지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죠. 그러니까 이게 각각 기간이 토지하고 건축물처럼 쪼개질 수가 있다. 그래서 50%는 7월 16일에서 7월 30일, 나머지 50%는 9월 16일, 9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토지하고 건축물 어떤 게 무겁나요? 진득하나요? 토지가 진득하죠. 9월달 기다리죠. 건축물은 좀 급해요. 7월달. 그런데 보니까 다만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죄송한데 개정됐습니다. 그거 5자를 갖다 10자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만 원 이하인 경우, 물가도 올랐고 그러니까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0일 하여 일시에 부가 징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0만 원 이하면 과세권자도 귀찮고 사실 내는 납세 의무자도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우리 7월 달에 그냥 이렇게 이런 말이죠. 편하게. 몇만 원이라고요? 10만 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올 수가 있겠죠? 5자로 해놓고 틀린 보기로 해서. 자, 464페이지에 징수 방법이 있죠. 자, 보통 징수다. 고지서 날라간다 이런 말이죠. 늦어도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항이 보니까 납세고지서 병기돼 있죠. 자, 깜짝이야. 병기세에다가 깜짝이야. 병기한다. 부가세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부가세요. 재산세의 부가세는 뭐예요? 지방교육세죠. 그래서 저기 뒤쪽에 468페이지에 그 10번째 부가세 있죠? 부가세에다 파란펜. 지방교육세입니다. 20% 재산세에게. 밑에도 하나 더 써놓읍시다. 병기세. 병행해서 함께 병이죠. 기록할 기자 그런 세금. 그러니까 재산세 고지서 용지에다 함께 찍혀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 써놓읍시다. 468페이지에 병기세 해놓고요.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병기세입니까? 부가세입니까? 병기세. 부가세 아니에요? 부가세는 달러 붙는 거예요. 얘는 달러 붙는 게 아니에요. 그죠? 독립된 독립세 본세입니다. 그냥 용지에만 그냥 슬쩍 그쵸? 들어간 것 뿐이죠. 자, 464페이지. 그래서 납세고지서 병기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검정펜,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 재산세, 납세의 고지세 나란히 적어 고지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안 하고 싶으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3번은 소액징수면제, 즉 괄호로 써놓읍시다. 소액부징수. 소액부징수. 그래서 요거 이미 414페이지 조세 총론 파트에서 배웠습니다. 맨 위에 보면은 그 소액부징수에서 표에 보면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에서 산출세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음 이렇게 돼 있죠. 지역자원시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둘이 합쳐서가 아니라 각각 본세니까 독립세니까. 그래서 2,000원 미만입니다. 2,000원이면 걷죠. 2,000원이면 2,000원 미만인 때는 이게 발버는 원가가 2,000원인가 보죠. 2,000원 그러니까 미만이면 에이 그냥 한 건데 그죠. 징수할 세액입니다. 징수 과세 표준이 아니라 징수할 세액. 실제 이렇게 징수할 세액. 그 다음에 신탁재산에 대한 특례가 나와 있습니다. 괄호 4번에 이게 신설이 됐죠.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방세 기본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납세 의무자도 뭘로 바꿔놨습니까? 위탁을 수탁자로 개정해 놨잖아요. 수탁자로. 그래서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잘 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밑에 가상금이 있습니다. 가상금 파란펜으로 밑줄 하시고요. 이것도 이미 415페이지에서 조세 총론 파트에서 다 배웠습니다. 거기서. 그 다음에 신고 의무 살펴봤고요. 그 다음 465페이지에 세부담 상한에다가 그죠? 빨간 펜으로 밑줄 쫙. 그래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보다 100분의 150을 초과해요. 너무 많이 나온 거야.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은 조세 저항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세금 압류 배제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정권이 바뀔 수 있어. 국민은 세금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진정해. 우리 100분의 150만 그냥 거둘게. 이것도 많은 것 같은데 그냥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주택은 뭐예요? 더 민감하죠. 야, 내 살고 있는 이것도 이렇게 150까지 한다. 주택 없이 그냥 살래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죠. 가장. 그래서 주택은 더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그죠? 밑에 보니까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6억 초과면은 100분의 130입니다. 그래서 자, 검정 동그라미 하실까요? 위에 이제 당해재산이라고 되어 있는 건 주택 외 재산이겠죠? 거기는 뭐예요? 세 번째 줄에 100분의 150 돼 있죠? 자, 150에다 검정 동그라미. 그 다음에 1호에서는 주택의 경우죠? 105에다 검정 동그라미, 2호에 110, 3호에 130 검정 동그라미에서 딱 비교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재산세는 우리 앞에 취득세 등록 면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물납하고 분납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413페이지 조세 총론 파트에서 이미 다 다뤘습니다. 413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납부 방법 나와 있죠. 물납에 우리 재산세 관할구역의 소재 부동산에 안 한다. 그리고 밑에 종부세도 근데 국내 부동산이 요거는 그죠.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465페이지. 물납에다 빨간 펜 밑줄 하시고요. 자, 물납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니라 요건이 있죠. 자, 검정 펜 1천만 원 초과. 자, 납부하는 세액이 얼마야? 1천만 원 초과다. 과표가 아니라 납부하는 세액이 1천만 원 초과다는 것입니다. 1천만 원이면 물납 안 되죠. 초과돼야죠. 1천만 원 1원 이렇게 초과돼야 됩니다. 근데 500만 원이 왜 나왔냐? 분납의 경우가 그렇거든요. 467페이지 8번에 분납돼 있죠. 분납에다 빨간 펜 밑줄 하시고요. 자, 여기는 검정 펜 500만 원 초과. 헷갈려요, 나중에는. 자, 물건으로 납부한다. 오죽 돈이 없으면 물건으로 납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오죽 크다. 그래서 1천만 원. 분납은 500만 원. 자, 돼 있고, 그래서 465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과세권자죠. 거기 관할구역에 있는 그것도 부동산에 한해서만 허가할 수 있다. 허가 안 해주면 못하는 거예요. 요건에 해당돼도. 466페이지 신청미 허가입니다.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주관을 시장군수에게 신청합니다. 5일 이내 허가 여부를 통지해줘. 무조건 허가해 주는 건 아니라고요. 불허가 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사망해 보니까 3호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필증을 발급받은 때는 납부기한 내에도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나와 있고요.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그다음에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정 현재 시가다. 그래서 시가는 밑에 개별공시세, 시가 표준세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납은 500만 원 초과인데요. 납부세액이 납부세액 기준은 1000만 원 이하이면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에서 분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분납 기한은 45일 이내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68페이지 납세지입니다. 납세지에다 파란펜. 자, 부동산. 우리는 부동산이 중요하죠. 소재지. 그 다음에 부가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그리고 병기세,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유 단계의 세목인 첫 번째 재산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